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지호 선생입니다. 계속 오프라인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만나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또 기분이 묘하네요. 여러분들 매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얼굴 보는 게 제 낙이었는데,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같이 웃으면서 수업하는 걸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수업 내내 한 달 동안 말씀드린 대로 자, 휴원을 결정을 했고요. 일단 일주일 휴원 후에 여러분들 추가 휴원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학부모님들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학원에서의 책임을 안전지는 책임자로서 마스크를 이제 안 쓴다든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자꾸 벗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제재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리라고 분명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마스크와 그 다음에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휴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업인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또 해나갈 일이 바로 학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비록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동영상 강의 자, 정확하게 여러분 봐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올려드리는 숙제 자, 결국엔 여러분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좀 다른 게 제 얼굴을 보지 못할 뿐이지 수업 방식이나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자, 꾸준히 여러분 평소 하시던 대로 따라오셔서 남은 여러분 휴원 기간 동안에 절대로 학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수업은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학원에서 진행하듯이 모의고사 실전 고3 수준 한 중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렵다고 보긴 힘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동안 방학특강 한 달 이상을 진행을 해왔고 그동안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는 그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심화도 있게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과연 내가 이 문제가 뭐를 나한테 요구하는 것인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적용을 할 때 만약 부족한 게 나온다면 다시 지식으로 습득을 해서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9번 문제는 어법상 틀린 문제를 고르는 것인데 자, 이 문제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지속해 왔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린 게 있잖아요. 가장 강조드린 게 뭐였습니까? 어법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인지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한국 사람이 해석을 영어에 적용하면 틀리게 된 부분들 I made him happy. 자, 실제로 오형식 문장이고요. 자, happy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문법상으로는 명사나 형용사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happy를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게라고 부사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서 이제 영어적인 감각을 더 키우셔서 우리는 절대로 자, 내신을 배제하고 수능에선 사실 여러분 뭐예요? 어법 문제가 딱 한 문제를 나오고요. 10년 이상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문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또 감으로 찍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참담한 여러분 경우는 없도록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 노력해 봅시다. 또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학교 시험에서도 제가 수업 중에 각 학교 여러분 다를 보진 못했지만 4, 5개 이상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결국은 학교들이 수능 논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어법에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어요. 자, 특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내신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와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죠.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오류를 없애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에 도달하고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석 스킬이 아니고 깨달으시고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확실히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만 하시더라도 저는 분명히 내년에
올해 여러분 올해 개학한 다음에 중간고사부터 벌써 그 효과가 드러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학원에서 한 대로 여러분 1번 제가 1분 30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한번 푸시고 저하고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하는 식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방식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뭐 출력이 불가 나왔을 때는 학원에 와서 부득이하게 프린트물을 받아가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서 출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 출력이 불가능한 학생조차도 여러분 학원에 오기가 부담스러우시면 화면으로 여러분 이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띄워 놓으시고 먼저 풀이를 하신 다음 스스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냥 프리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 녹화하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업로드하고 저 여러분 다운로드하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이 풀었고 그 다음에 채점했다는 가정 하에서 여러분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숙제 첨부 파일에 이 부분을 여러분 답안지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문제를 올려드리고 파일 형태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프리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9번 여러분 잘 보시면 저하고 맨날 하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부인하시지 못하겠죠. 맨날 하던 것들이라는 걸. 결국에는 여러분 뭘 보는 거냐면 1번 같은 문제는 자 ING-PP를 여러분 결정하는 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두 가지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였어요? 자 형용사로 쓰는 경우가 있죠. 형용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호 자리에 쓸 때, 서술적 용법에 쓸 때 그러한 자 ING-PP. 두 번째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파악했듯이 자 분사 구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에 그렇죠? 펜이 여러분 조금 빨리 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여러분. 자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 뭐예요?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는 형용사니까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것이지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분사 구문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능동 수동은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제가 예외도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예외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인 경우는 얘가 수동의 의미를 갖더라도 뒤에 목적어 하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 하나, 즉 명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보시고 이 문제를 풀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4형식 수요동사, 그다음 5형식의 find나 call이나 consider 같은 동사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그 여러분 방식에다가 가미하시면 절대 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을 분석을 해드리면 obscurity 애매모호함이지, 그쵸? 확실하지 않은 거, 눈에 띄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호 자리에 frustrating이 나왔지, 그쵸?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문제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주어와 이 보호와의 관계지, 그쵸? 자, 주어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the game is exciting. ing인 이유는 게임 자체가 여러분 그런 흥분감을 주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 game. 자, I am excited. 그럼 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 그 게임에 의해서 여러분 뭐예요? 나는 흥분이 된 사람이죠. 당연히 이 문제는 뭐냐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뭐예요? 절망스럽고 또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라고 여러분 obscurity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사실 두 번째는 여러분 수능에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내신에서 여러분 답으로 보기엔 너무 좀 여러분 애매한다고 했죠. 그쵸? 자, 원은 뭘 고르는 걸까? 결국은 여러분 대명사를 고르는 거겠죠. 이시냐 원이냐. 막연한 것은 원. 자, 앞에 나왔거나 우리가 서로 뭐든지 알고 있는 것들은 it. 자, 대명사 문제이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앞에 나왔던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 대왕 오징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특정한 대왕 오징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것, 막연한 것. 자, 막연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게 뭐를 물어보는 문제다? 또 여러분 뭐예요? 중학생 같이 해부가 나왔으니까 해부 PP를 봐야 되겠지, 시제를 봐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제 제자 중에는 없겠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 해부에 밑줄이 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자, 수일치 두 번째는 능동태, 수동태를 물어보는 경우라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또 저희 말이 맞았는지를. 자, have, PP가 분명히 맞았고요. 자, 시제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수일치를 보셔야 되지, 그쵸? 예상했던 대로 자, 수일치를 시킬 때 주어와 동사 사이에 필요 없는 삽입구문이 들어갔어요. 자, 삽입구문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딱 지우니까 실제 이 문장에 여러분 주어는 scientist, 단수 취급해야 되는 동사가 나왔고요. 명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분 동사는 have.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has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우리 그동안 여러분 공부했던 대로 똑같이 적용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도 이미 저희가 다뤘던 거죠. 자, 일단 ing인지 여러분 뭐예요? pp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에 밑줄이 터 있든지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 있든지 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미 여러분 굉장히 눈에 익숙한 문제, 바로 to를 여러분 두고 그 다음에 ing나 동사 원형, 즉 다른 말로 하면 원형 부정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억하시죠? 바로 to가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고 to가 to 부정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국인들은 여러분 이 to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형태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업 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경우에 전치사 to라고 한국인이 해석을 하더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라면 자, to를 to 부정사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 조금의 암기가 들어가서 제가 한 8가지를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그 8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내신 더하기 수능에서 절대로 이 문제 때문에 틀릴 일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앞문장을 보시면 zoologists, 자, 동물학자들은 have devoted careers. 자, 문장 끝났죠. 일단은 더 이상 뭐를 못 쓴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그들의 여러분 뭐예요? 경력을 자, to trying to capture, 잡는데, 자, 노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바친다. 자, 이렇게 여러분 거기까지만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devote A to B 다 알고 계시죠? 그쵸? A를 B에 헌신하다. 자, 이때 여러분 to는 뭐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전치사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는 ing, 즉 동명사,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고, 그 명사를 여러분 뭐예요? 바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의 투도 결국은 전치사에서 여러분 오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전치사 to 뒤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항상 중학교 때 공부를 하실 때도 뭐라고 배우셨어요? 자, to 전치사, of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쓴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규칙적으로 배워버렸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틀린 건 아닌 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5번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지,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문제는, 그걸 구별하는 문제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준동사, 즉 투부정사, ing, pp, 자, 그 안엔 동명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문제를 물어볼 때 한 가지 문법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는 걸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탭스 공부 같은 걸 많이 하신 학생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꼭 그 공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저하고 어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항상 2가지 이상을 보는, 그리고 그 여러분 2가지 이상을 보아야 되는 그러한 어법에서 답이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으세요. 그쵸? 자, 이 문장은 실제로
washing이냐 아니면 being washed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들 wash가 자, 무엇을 닦다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뭐죠? 자,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능동태를 쓸 수가 있죠. 그쵸? 자, wash 다음에 up이 있고 up은 부사가 되겠고요. 자, beaches를 바로 여러분 쓰지 못하고 전치사 on을 썼다는 것은 이 문장이 둘 중에 하나 자동사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또는 수동태의 역할, 즉 목적어가 없다는 소리, 목적어를 바로 쓰지 못했어요. 명사 자리에. 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wash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목적어 없고 그 다음 뒤에 전치사를 쓴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동태를 쓸 경우만 가능하신 거고요. 자, be washed라는 수동태를 쓰셔야 되는데 from 뒤에다 그걸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be는 being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오늘 문제들 여러분 대부분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다뤘던 것들이고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답도 여러분 우리 예상한 대로 가장 핵심적인 것, 즉 스위치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답은 3번. 틀린 학생들은 없겠죠, 여러분. 자, 어법 문제를 여러분 이제 지나쳐 와서 빈칸 추론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손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방학 한 달 동안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는 코어런스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여러분 상식적인 부분이 좀 존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어 구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면 제가 자, 영어는 일단은 introduction이라고 여러분 뭐예요? 도입부가 있죠. 그렇죠? 도입. 그 다음에 이 도입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자, supporting idea, 즉 자, 이 오늘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자,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지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 주요한 그런 방식으로는 예시, 대조, 비교, 그 다음에 인용,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갖다 쓰다든지 실험, 설문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 구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일 핵심이 여러분 뭐냐면 제가 항상 답답해하는 게 있죠. 글을 읽어오다가 앞부분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글이 끝에 올 때쯤 되면 다른 내용을 여러분 뭐예요? 답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그 유명한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논리. 자, 그 논리를 여러분 다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는 아직 뇌가 확실히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IQ 지능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여러분 안 좋기 때문에 자, 뭐래요? 한 2살 전에 아이한테 엄마 좋아 잠깐 뜸을 들이고 아빠 좋아하면 앞에 있는 엄마 말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빠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글에 여러분 이미 방향성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글을 읽다 보니까 내용도 좀 여러분 뭐 이해를 못하게 해석도 잘 안 되고 마지막까지 왔을 때 마지막 부분만 보고 여러분 답을 고르다 보니까 전혀 글의 방향성을 맞추지 못하는 다른 답을 고르게 되는 거죠. 제가 한동안 여러분 이 문제 답을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논리성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즉 논리성이 떨어지는 거, 즉 글의 코어런스, 일관성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글인데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친구와 말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반드시 여러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안지호 선생님은 머리가 크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안지호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 안지호 선생님 엄마가 어머님이 자꾸 여러분 애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혹시 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들여 진찰을 받아봤더니 안지호 선생님은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몸보다 앞으로 잘 꼬꾸라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런 얘기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안지호 선생님 성격이 좋더라. 이런 구문, 이런 문제는 이런 글은 절대로 일관성이 있는 글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겨내고 논리성을 여러분 굉장히 갖추고 그리고 또 영어식의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석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신이던 수능에서 필요한 부분이건 하나하나씩 인식하셔서 해석이 잘못돼서도 오답이 즉 주제와 반대로 나온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 그 글의 구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 계속 연습을 해왔었고요. 오늘도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It seems safe to say that 자, that 말하는 건 안전하대요. 자, 앞부분 보실 필요 없어요. 부정어가 없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뒷부분이 바뀔 일은 없겠죠.
The awareness of style, 스타일의 인식, 특히 한 사람 자신의 스타일은 is an unusual experience. 되게 신기하네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의 여러분 뭐예요? 스타일을 인지하는 것. 내가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지? 일을 하는 게 어떤 스타일이지?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떤 스타일이지?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경험. 제가 말을 빨리 바꾸라고 얘기했죠. 자, 사람은 어떻다? 여러분 희한하게 자신의 스타일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로 확인을 하고 머릿속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인지하는 것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unusual, usual이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을 바꾸면 제가 빠르게 패러프레이즈 하지만 어감이 떨어져서 끝까지 못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을 굉장히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기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까지만 한번 하고 제가 글의 방향성을 여러분 설정하기 위해서 1, 2, 3, 4, 5분을 한번 오답을 해볼게요. 자, 불변의 특성, 한 사람의 방식, 어떤 방식? being things, doing things, 그쵸? 어떤 것이 되거나 어떤 것을 하는 한 사람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것이 자, 스위치 여러분 뭐니까 한번 보세요. 좀처럼 또 인지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인지를 다른 사람은 알지는 몰라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게 도입부였죠, 그쵸? 그래서 제가 구성을 보여드리면 중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시, 우리 예상대로 여러분 두 번째 서포팅 아이디어에 세잔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과연 미술가들, 예술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뭘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지문이 다시 나오겠죠. 자, 물론 다른 표현을 쓰겠지만 자, 그 누구도 여러분 뭐예요? 자, 자신만의 스타일을 실제로 알고 깨닫기는 쉽지 않다. 즉 깨닫지 못한다가 주제였을 거예요. 자, 제가 중간을 약간 생략을 하고 세잔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a genuine artist is likely to.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feel uneasy. 굉장히 예술가는 여러분 뭐예요? 불안해. about what we call his style. 그의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 어감이 있죠. 그쵸?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을 잘 인식하지 못해. 그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너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니까 불안할 수 없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 예상했던 대로 왜냐하면 이러한 그의 업무나 작업의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이 그한테는 보이지 않아. 즉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만 그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자, 서포팅 아이디어 중에서 여러분 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얘가 만약 내가 생각한 주제와 여러분 아니면 도입부와 일치한다면 답은 그냥 결론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셔야 되죠. 어떤 종합적인 판단? 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입부를 위해서 예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예를 왜 얘기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Cezanne looking at one of his landscapes 자, is likely to have seen simply the mountain. 자, 가로쳐 볼게요. 한번 해석을 위해서. 그의 풍경화를 여러분 뭐예요? 보고 있는 세잔느는 뭐 할 경향이 있어? 단지 여러분 산을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근데 그는 had attempt to depict as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accurately as he could. 얘가 가장 하려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가장 그 산을 그의 여러분 풍경화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목표였겠지. 그쵸?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은 예술의 스타일을 인지하는 사람이고 세잔느는 자기의 스타일을 인지 못하는 주제의 여러분 뭐예요? 주어였던 거죠. 그쵸? 그에게 얘기해. 자, surely, 자, had pp였겠지, 그쵸? if 다음에 had pp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 자, 물론 그는 여러분 뭐예요? 자연을 바꿨어. 자, 빈칸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it is likely that 대신 생략해서 정확한 해석이 있으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He would have flown into one of his magnificent ranges. 자, he가 여기서 가르치는 건 누구죠? 바로 세잔느를 얘기할 거예요. 세잔느는 정말 그의 최고의 분노를 보여줘서 팔짝 뛰었을 것이다. 자, 다른 말로 여러분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한테 그의 풍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잔느는 자기의 목표가 가장 정확하게 그 풍경화를 그리는 게 목표였는데, 풍경에 있는 산을 다른 사람이 그가 그 자연을 바꿨어. 바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을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지 않았죠. 그렇죠? 빈칸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세잔느는 정말 분노에 치를 떨었을 거란 뜻이에요. 그 사람 말에. 자, 이성을 잃지 마시고 앞뒤만 판단하지 마시고, 자, 글의 처음 부분 다시 돌아가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게요. 자, 글의 여러분 도입부에서 그 스스로는 자신의 여러분 스타일을 절대 인지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런 얘가 여러분 세잔느가 나왔죠. 여기서 그 자신의 스타일은 바로 세잔느는 세잔느 자신의 스타일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잔느 입장에선 자기가 산을 되도록 정확하게 그린 풍경화를 그린 화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잔느한테 그가 그 산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바꿔서 그렸다고 얘기한다면,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세잔느는 엄청나게 분노에 여러분 치를 떨었을 거란 뜻이에요. 자, 글의 방향성만 합시다, 여러분. To appear it simpler. 자, 오늘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좋은 건지 복잡하게 그리는 건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글의 방향성과 어긋나 있어요. 그렇죠? 지울 것만 확실한 여러분 소재가 다르고 글의 방향성, 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안지호 선생님은 머리가 크다인데 마지막에 성격으로 가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고객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서. 말은 다 되겠죠. 여러분 어디 오늘 여러분 뭐예요? 세잔느가 아니면 처음 나왔을 때 개인들이 고객의 여러분 취향에 맞춰, 즉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춘다는 말을 했나요? 자기의 스타일을 모른다고만 얘기했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자, preference 전혀 여러분 뭐예요? 맞지 않죠. 자, 4번 뒤에 디테일 하나만 봐도 알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사람이 그림을 아니면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 내용 전혀 글의 방향성과 맞지 않죠. 자, 5번 색깔 나오자마자 지워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답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절대 이렇게 세부사항이 없다 그랬죠. 세잔느도 하나의 예였어요. 세잔느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스타일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오늘 화가만 얘기가 아니니까요. 5번 찍은 사람은 아직 빈칸이 너무 멀었지. 그쵸? 예시일 뿐이에요. 예시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주제를 여러분 파악해주는, 즉 주제를 여러분 지지해주는 서포팅 아이디어를 될 수는 있지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답에 가까운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앞뒤를 잘 판단하시. 세잔느가 왜 분노했죠? 그가 자연을 바꿔 그렸어. 자기는 자연을 똑같이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연을 바꿔서 그렸다고 했어.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스타일에 그것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자, 그의 그림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왜? 세잔느 입장에선 자기 스타일이 뭔지를 모르거든. 그리고 세잔느 입장에선 자기는 분명히 자기 스타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린 거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뭐예요? 네가 네 스타일에 맞추려고 너 그림 바꿨잖아. 산 그대로 그리지 않았잖아. 산이 되게 푸른색이었는데 너는 더 진한 파란색으로 그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굉장히 분노했을 거란 뜻이에요. 마지막에 결국은 여러분 이 글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답이 세잔느조차도 자신의 스타일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에 맞췄다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자, 글이 논리적이죠. 자,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스타일을 인지하지 못한다. 두 번째 넘어와서 그 예로 여러분 뭘 들어준 거죠? 세잔느는 자기의 풍경화를 그릴 때 산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세잔느는 분노할 거야. 왜?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스타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네 스타일에 맞추려고 그렸잖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글의 방향성, 글의 구조 4개를 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답 너무나 분명했어요. 방향성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간단하냐 복잡하냐, 자, 사과냐 배냐 아니었어요. 그쵸? 손님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르게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쵸? 자세한 게 여러분 좋냐 아니면 필요한 걸 없애는 게 좋냐, 그 내용 방향성이 아니었고요.
color, 색깔이 중요하냐? 색깔이 중요하지 않냐? 당연히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죠. 그러나 쉬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정석적인 방법을 배워서 어려운 문제로 적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34번 넘어갑시다. 바로. 자, 34번 문제 여러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다시 쓰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글의 구조, 자, 도입부부터 결론까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죠? 바로 여러분 도입부에 한 얘기를 마지막에 다시 할 때 중간에 어떤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좀 더 정확한 문제풀을 위해선 오답 유형, 글에 나오지 않음, 주제어 반대, 그 다음에 어감 맞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마지막 답을 신중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 읽어드릴게요. 자, individual humans, 개인적인 여러분 뭐예요? 인간은 know embarrassingly little. 자, little이라고 해서 부정 알아야 돼. 많이 안다는 소리에 많이 모른다는 소리에 거의 알지 못하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한국말로 받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냥 끊고 모른다로 하시라고 했죠. 모른다로 나시라고. 자, 그래서 개인들은 몰라. 자신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자, 그리고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들은 더 모르게 돼.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주장에 너희 생각하지 말라니까 배경지식을 쓰지 마세요. 왜 이 사람 글을 판단하는데 너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판단해요?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글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즉 논리적을 바라는 거지 너의 상상력, 추론 문제는 상상력이 아니야. 이 사람의 여러분 글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성을 보는 거거든요. 자, 오늘 주제 할게요. 그냥 여러분 개인들 주제, 몰라 세상을. 역사가 즉 시간이 지나가도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글의 방향성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1, 2, 3, 4, 5번을 봅시다. 그 전에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돌아갈게. 반대로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실제로 몰라.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 바로 빈칸이란 이유 때문에. 자, 오늘 나머지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실제로는 많이 알지 못해. 세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알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많이 안다고 느껴. 내가 제일 잘났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를 1, 2 서포팅 아이디어를 보면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그 전에 1번을 해서 과연 이것만 읽고도 우리가 오답을 몇 개를 지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 다양한 분야로부터.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읽어본 게 없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 절대 안 되죠. 그냥 오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는 절대로 지식이 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해. 자, 뭐 없이 실제로 방해받음 없이. 자, 머릿속에 어감만 기억할게요. 자, are facing and overcoming all kinds of difficulty in life. 인생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해. 4번, 정보로 둘러싸여 있어. 인생의 모든 그러한 자, 양상에 대해서, 면들에 대해서. 자, 지식을 자, 마음속에서 여러분 다루죠. 정신 속에서. 자, 다른 사람의 지식을 마치 그것이 우리 지식인 것처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른 사람의 여러분 뭐예요? 자,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지식을 여러분 다뤄. 마치 그것이 우리 거인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마치 우리의 지식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as if 가정법. 실제 그렇지 않아. 내 지식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지식인데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식이 내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아는 거고 나는 잘 알지 못하는 건데. 자, 어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수렵체질, 사냥하고 여러분 뭐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카들 줍는 생활들. 자, 당연히 구석기네요. 어떻게 그들의 옷을 만드는지 알았죠? 어떻게 불을 튀는지 알았어? From scratch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From scratch. We can start from scratch 하면 zero. 여러분 뭐예요? ground zero.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지. How to hunt rabbit and how to escape life. 아는 것이 굉장히 많네. 옛날 사람들은.
생존의 기술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오늘날 think we know far more.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 자, 그래 여러분 코어런스를 잃지 않은 사람은 그럴까 아닐까. 옛날보다도 오히려 모른다고 얘기했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무인도 혼자 떨어지면 토끼 잡는 법 아나요? 절대 몰라. 그쵸? 생존력이 당연히 옛날 사람보다 약할 거야. 그러나 개인으로서 우리는 실제로 예상한 대로 그래 여러분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훨씬 더 몰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여러분 계속해 따라가셔야 돼요. 자, we rely on the expertise of others for almost all our needs. 끝났네요. 그쵸? 자,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지식을 자, 우리의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문성에 의존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토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어우, 징그러워. 못 잡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토끼를 잡는 사람이 따로 있죠. 의존에.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나요? 자, 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상대편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은 자, 변호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해결할 때 바로 전문인에 의존한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문을 봐. 방향성. 오늘의 방향성 서론부터 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세상에 잘 몰라.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봤자 더 모를 뿐이야. 그 얘가 첫 번째 서포팅 아이디어는 여러분 구석기인들은 토끼를 잡을 줄 알고 불도 필 줄 알고 자, 생존 능력이 좋았어. 우리는 거의 몰라.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자, 그래 방향성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뭐에 의존하기 때문에 1번 자, 아니었고요. 2번 자랑한다 아니었어요. 3번 여러분 뭐예요? 어려운 거 상관없었고요. 4번 여러분 뭐예요? 모든 종류의 정보들이 둘러싸여 있고 세모. 자,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 5번 볼게요.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지식을 다른 사람의 지식을 우리 거인 양 여러분 판단한단 말이죠. 자, 어감은 분명히 5번이지만 자, 4번을 걸러내기 위해서 조금만 볼게요. 자, 조금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정보의 홍수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근거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People were asked to evaluate how well they understood how the zipper worked. 어떻게 지퍼가 작동하는지를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대답해서 뭐라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그것을 잘. 결국에 그들은 그것들을 동시에 여러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자, 뒤에 볼게. Then they were then asked to describ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all the steps involved in the zipper's operation 했는데 지퍼가 어떻게 잠기는지 단계별 여러분 뭐예요? 과정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어. 지퍼를 여러분 뭐예요? 내가 어떻게 잠그는지는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즉 모르는데 바로 지식의 여러분 뭐예요? 일루전, 환상이란 뜻이죠. 환상이란 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지식의 홍수에 쌓여있단 말은 안 나왔고요. 오로지 무슨 말만 나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채울 수 있다는 말만 나오게 되겠죠. 자, 4번도 우리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요. 오답 유형 너무나 간단했죠.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스킬에 여러분 뭐예요? 염두에 주지 않고 스킬은 선생님 여러분 제가 1000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 뭐 이론과 방식을 알고 영어의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스킬은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스킬만 사용하는 것은 시험 문제의 함정에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 오로지 출제자들은 그런 부분만 골라내려고 하고 실제 실력을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빈칸 추론을 벗어나서 자,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하고 자,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어떠한 스킬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글의 가장 핵심인 소재를 여러분 뭐예요? 찾아서 소재가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의 논리 즉 여러분 뭐예요? 그 소재에 따라서 글을 배치를 했었을 적에 앞뒤를 찾기 위해서 같은 소재를 들으면 앞뒤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즉 총을 쏘지 않은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의 논리.
자, 마지막으로 결론의 논리, 즉 어떤 것이 여러분 결론의 느낌을 주고 어떤 것이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연습해왔던 걸 사용하고 마지막에 답을 여러분 확인하실 때는 당연히 대명사, 당연히 접속사 같은 것들도 연결해서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원래 저희가 제시문을 잘 읽지 않고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제시문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내용 파악을 위해서. In one tragic comic incident in October 2017, 2017년 10월에 굉장히 희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에서 팔레스타인 그런 노동자 한 명이 그의 개인 SNS 계정에다가 a picture of himself in his workplace, 그의 여러분 직장에서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사진 여러분 셀파이를 찍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 옆에 뭐가 있었냐면 alongside a bulldozer, 옆에 보면 불도저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장비 알죠? 큰 장비, 막 밀 때 쓰는 거, 불도저가 있었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직장에서 불도저 옆에 있는 사진을 찍어다가 자기의 개인 SNS 계정에 게시를 한 거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여러분 뭐예요? 트래직 코믹 하면 결국에는 비극과 희극이 같이 서 있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팔레스타인하고 여러분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같은 땅을 두고 여러분 지금도 경쟁하고 있는 사이고 서로 간에 여러분 실제로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간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보복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테러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군사적 보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스라엘 군인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하시고 배경 지식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여러분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을 볼게요. 자, 우리 소재 파악할게요.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자, 우리 영어식 표현 방법과 한국식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바꾸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너는 절대로 너무 많이 여러분 뭐예요? 조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바꿀게. 이종 부정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cannot be too 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자, 또 지나치지 않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never도 결국은 여러분 not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를 오히려 더 강조한 거겠지. 그렇죠? 너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왜냐면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 오늘날 자,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데요. 그 지역의 명칭이에요.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자, 주어 might be 동사, 단지 가장 프리머티브 원시적인 초기에 자, 프리뷰하면 미리 보여주는 거란 거죠.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수십억의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구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 얘기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앞 얘기도. 이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도 안 나왔어. 그런데 마지막에 너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예시를 들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서론일까요? 결론일까요? 자, 고민해 보세요. 자, 이 결론에 대한 어감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서 문제를 배열하기 쉽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결국은 소재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은 일이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가 소재였어요. 자, B번 볼게요. adjacent to the image. 자, adjacent to 하면 뭐뭐에 인접한이지. 그렇죠? 그 여러분 이미지 바로 옆에다가 그는 안녕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여러분 알고리즘 하면 기계나 컴퓨터의 알고리즘, 계산을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작은 실수를 했어. 뭐 할 때? Transliterating the Arabic letter. 자, 아랍어를 여러분 번역을 하고 옮길 때, 다시 적을 때 자, 문제가 생겼죠. 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야베쿰, 사베쿰 뭐 이런 단어겠죠. 그렇죠? 사베쿰. 자, 이 단어가 실제 영어로는 안녕이라는 뜻인데 알고리즘이 그 언어를 뭐라고 했냐면 자, 뭐 드바쿰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그렇죠? 자, 그들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뜻이죠. 자, 결국은 이 사람은 여러분 사진 옆에다 불도저 직장에서 찍은 사진 옆에다가
안녕이란 말을 썼는데 자, 번역기가 잘못 번역을 해서 죽여라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얘기는 뭐죠? 바로 기계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번역. 이게 여러분 소재였죠. 자, 10번 볼게요. Suspecting that. 자, 뭐를 의심했냐면 그 남자가 might be a terrorist.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테러리스트야. 자, who was intending to use a bulldozer. 자, 불도저를 사용하는데 사람을 여러분 치고 테러를 하기 위해서 불도저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쓴 거로 의심해서 Israeli security forces. 자, 이스라엘 여러분 뭐예요? 보안 부대들이 swiftly arrest him.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테러범,얘로 바로 체포를 하게 됐죠. 자, 그는 released after they realized that the algorithm made a mistake. 그 알고리즘이 기계 번역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무죄로 그를 석방을 시키게 됐어요. 자, 마지막. But the offending SNS, 그 문제되는 SNS 포스팅은 was nevertheless taken down. 결국은 내려지고 말았다. 다른 말하면 삭제됐다는 뜻이지.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실수가 아니고 알고리즘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분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 사진을 강제적으로 없앴다는 뜻이에요. 자, C번의 결국은 소재는 뭘까요, 여러분? 자, 바로 이 팔레스타인 남자가 오해를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에 잡혔다가 자, 그 오해가 풀려서 결국은 릴리즈, 석방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소재를 가지고 연결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자, C번, B번의 소재는 여러분 같은 방향이죠. 결국은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웃지 못할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시간의 논리를 전 지금 대명사 같은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대명사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내용을 보자면 자, 의심을 받은 게 사진을 찍지 않았고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기는 힘들죠. 그래서 얘 두 개만 여러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같은 소재, 시간의 논리를 사용한다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A번을 맨 앞에 놓든지 맨 뒤에 놓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 오늘날 가자에서 여러분 뭐예요? 가자 지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자, 이러한 문화적인 오해와 여러분 갈등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소재일까? 이게 여러분 결론의 느낌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이 글이 시작하는 서론의 느낌일까요? 자, 여러분들 판단하셨죠? 당연히 여러분 서론이 아니라 결론의 느낌이겠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A번 여러분 뭐예요? N은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쓸 수 있을까? A는 완전한 컨클루전의 여러분 어감이죠. 그쵸?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소재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글의 제시문에 한 명의 팔레스타인 남자가 자, 사진을 찍어 올렸죠. 불도저 옆에 있는 직장에서. 자, 그랬는데 그 옆에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썼냐면 바로 안녕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번역기가 잘못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 사람들을 죽여란 말로 번역이 되게 된 거죠. 자, 소재 넘어갈게요. 그 잘못된 사진을 보고 이스라엘 적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군대가 그를 체포하고요. 그를 여러분 신문했겠죠. 그런데 오해가 밝혀진 다음에 그는 풀려났어.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그 사진은 결국에는 SNS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결론이 이것은 하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예가 아니고 이러한 여러분 뭐예요? 서로 간의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 사이의 오해가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자, 오늘 저희 대명사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소재와 시간의 논리만을 가지고 논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됐죠? 자, 37번 문제를 시작합시다. 자, 3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희는 뭘 하지 않는다? 스킬을 쓰지 않는다. 진정하게 여러분 글의 구조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 글의 구조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자, 37번에 여러분 문제의 가장 여러분 접근 방법은 저하고 원래 하던 방식 있잖아요. 글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제시문을 읽지 않고 정확히 글의 소재와 시간의 논리와 서론, 결론의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히 논리성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 제시문을 읽지 않고 A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A번을 보셨을 적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There, 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대명사 같은 것들은, 접속 부사 같은 것들은. 자, in a small upper gallery. 자, 위쪽에 있는 작은 그러한 미술관에서 그는 우연히 산드로 보티첼리의 Madonna and Child with Eight Singing Angels 란 작품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보티첼리의 유명한 작품인 성모자와 노래하는 여덟 천사죠. 그쵸? 자, 그 현명하고 fragile, 연약하고 compassionate, 연민이 있는 눈빛 of the virgin, 바로 머더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것이 그 자신을 놀라게 했어요. 그쵸? 모함으로써 자, 그가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기, 그러니까 자기가 이 그림을 보고 울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정말로 펑펑 울게 된 거죠. 흐느끼게 된 거예요. 자, A번에 소재를 하겠습니다. 소재. 자, 소재는 어떤 한 남자가 우연히 미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다예요. 자, B번 넘어갑시다. He experienced what he described as a moment of revelatory ecstasy 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죠. 그쵸? 중요한 건 describe, ASB에, 그쵸? 자, A를 B라고 묘사하던데, 자,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즉 선행사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을 쓰게 된 경우, 이제 해석을 하면 그가 바로 revelatory ecstasy. 자, 지우고 좀 시작할게요. 바로 계시적인,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그러한 황홀감의 순간으로 묘사한 것을 경험했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눈물이 벅차올라 눈에. 자, 뭐 때문에? at, 뭐뭐에 있어서 disjunction, 불일치죠. 그렇죠? 모순이에요. 뭐 사이에 between 나왔으니까 정확한 해석하시려면 and 보셔야 되겠네요. 자, 매우 exceptionally, 특별하게 부드러운 분위기예요. 그림에. 자, 성모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머더나, 그렇죠? 그 결국에는 얼마나, 얘들아,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었겠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자, 전쟁 중에 여러분 병사였어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교훈을 배운 거예요. He had learned in the trenches. 참호 속에서 엄청나게 끔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폭격 맞아 죽은 사람, 총 맞아 죽은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이, 맨날 꿈꾸던 사람이 이러한 여러분 평온하고 아름다운 성스러운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자, B번의 소재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그가 그림을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에요. 자, 만약 두 개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재는 같다고 보는 거고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A, B를 바로 여러분 배열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지 않았는데 느낌을 느낄 수는 없어요. 자, A번이 첫 번째가 될 거고 B번이 두 번째가 되겠죠. 두 개에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Then, 자,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The first world broke out. break 하면 전쟁 따위나 질병 따위가 발발하다죠. 그는 소집이 됐어. 그 다음에 leave 하면은요, 뭐냐면 휴가예요, 휴가. 됐죠? sick leave 하면 뭐예요? 병가고. 그래서 그가 그의 부대에서 휴가를 받는 동안에, 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끔찍해요. 3/4. 그 병사들의 4분의 3은 결국 나중에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는 그 자신이 in the Kaiser Friedrich Museum in Berlin,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 대제에 이를 딴 박물관, 얘는 독일은 여러분 황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박물관에 본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 폭풍과 쏟아지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배경에서. 자, 결국에는 여러분 C번은 어떤 거죠? 자, 얘가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어떻게 된 거죠? 박물관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우연한 휴가 기간에. 자, 이제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C번 여러분 아무리 읽으셔도 결론의 느낌은 없죠. 얘기가 자, 진행이 돼야 돼.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박물관에 갔다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자, 37번 첫 번째 제시문을 읽었더니 The German theologian Paul Tillich explained that. 자, 독일의 여러분 신학자였던 폴 틸리치라는 사람이 데디아를 여러분 설명했죠. 예술이라는 것은 그를 무관심한, 콜드하면 관심이 전혀 없다는 뜻의 상태로 남겨뒀어. As a pamper. 자, 제멋대로 천방지축이고, 그 다음에 trouble free. 어떠한 트러블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free 하면 없다니까. duty free 여러분 뭐예요? 자, duty 하면 의무란 말도 있지만 관세란 말도 있지. 그렇죠? 세금이 없는. 자,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는 젊은 사람. 자, 얘가 항상 예술에는 관심이 없었어. 뭐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pedagogical하면 자, 교육학, 교육상,
즉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다. 학구열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고 그한테 예술 교육도 굉장히 시키려고 했지만 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야기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술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대명사나 부사 같은 거 다 볼게요. 전쟁에 참여했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박물관에 가서 자, 거기에서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림을 보고 자,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의 경험이 어떤 느낌인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자, 서론본론 결론에 여러분 논설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의 글의 흐름, 즉 시간의 논리를 학생이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잘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39번으로 넘어가서 문장 삽입 문제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제가 앞뒤를 보고 대명사나 이렇게 여러분 뭐 유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스킬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느 부분으로 나눌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소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나는 짜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짜장면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주제는 짜장면이지만 소재는 짜장면의 장점, 자, 나머지 부분은 짜장면의 단점. 바로 그 부분이 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어감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소재가 또 같은 주제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자, 안지호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자, 맞죠? 질문을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저도 그냥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아주 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보긴 힘들지만. 자, 그래서 글을 여러분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이렇게 전개를 하죠. 안지호 선생님은 그래도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다. 열심히 가르친다가 소재야. 두 번째, 그래도 안지호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요. 자, 이런 것들. 자, 두 개가 결국은 같은 주제인 안지호 선생님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뭐예요? 지지해주고 있지만 글 안에서 글이 실제로 전환된 부분이겠죠. 글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왜냐하면 다른 소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을 말씀드렸죠. 결국은 코어런스, 일관성 문제인데 단어만을 가지고 대명사만을 가지고 앞뒤만 판단해서 문제를 집어넣으시면 여러분 절대 수능에서 이 문제를 맞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함정, 대명사 논리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글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 근처에서 그 방법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문제를 정확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저희는 매일매일 그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문제 일단 저하고 마찬가지로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하고 글이 큰 부분 나눈다는 것은 소재가 다른 것을 가장 핵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해볼게요. 자, 제시문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네. Concepts of purity or impurity. 자, 순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죠? 불순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이야 중요하다네요. 힌두 종교에서. 그리고 그것들은 were harnessed 사용되어졌는데 to buttress the social pyramid of the caste hierarchy.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위계 질서의 피라미드를 자, 지지하고 버티기 위해선 필수야. 자, 오늘 처음 시작하자마자 소재가 뭐냐면 개념은 개념인데 순수성과 여러분 뭐예요? 불순함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힌두 종교에서는 이게 정말로 여러분 뭐예요?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즉 카스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pious Hindus, pious 하면 여러분 독실이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힌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were taught that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Contact with members of the different caste 자, could pollute not only them personally but society as a whole. Not only A but also B 하시는데 여러분 당연히 B를 쓰시기 전에 also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also를 쓰지 않고 뒤에 as well로 또한으로 나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해 보면 자, 누구와 여러분 접촉하는 거 바로 서로 다른 카스트의 사람들과 멤버들과 접촉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을 개인적으로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오염시킬 수도 있어. 그러므로 should therefore be avert. 그쵸? 무슨 말이냐면 avert 하면 여러분 예, 혐오하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avert, 혐오해져야만 해.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만질 수 없어. 그쵸? 자, 심지어 이 사람들 여러분 불가촉천민, 영어로는 the untouchable,
the untouchable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대도 안 돼. 손만 대도 이 사람들한테 오염이 돼서 자기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최고의 계층인 브라만이나 크샨트리아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먹은 접시에다가 나도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오염될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런 확실한 개념이 이 카스트를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자, 역사를 통해서 in almost all society, 자, 모든 사회에서 이런 오염과 순수에 대한 개념은 leading role,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뭐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 분화, 구별이죠. 하는 데 있어서 너는 그렇고 나는 안 그러니까. 바로 흑인과 백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과 여러분 뭐예요? 독일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게르만족들도. 자, and have been exploited by numerous ruling classes. 자, 계속해서 우리 exploit 하면 여러분 사실 이용하다는 뜻인데 착취하다는 말도 있고요. 예,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진짜 이용해 먹었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자, 통치자들 계층에 의해서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죠. 즉 여러분 뭐예요? 노비가 절대로 양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불순함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자, 순수함과, 자, 여러분 불순함의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 정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온 예를 들고 있죠. 자, 4번 뒤를 한번 봅시다. it. 자,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은 아마도 그것의 뿌리를 생물학적인 생존 여러분 기제, 방식에 두고 있어. 근데 그것이 인간을, 자, 본능적으로 혐오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에 향해서 여러분? 잠재적인 질병을, 예, 뭐예요? carrier, 그쵸? 예, 복균자겠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런 잠재적으로 그런 질병을 복균할 수 있는 복균자에 대해서 그런 본능적인 혐오감을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생존 기제라는 거죠. 자, 뭐가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시체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결국 여러분 뭐예요? 죽은 사람들을 피해가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게 생겼어. 즉 백인이 흑인을 봤어. 마치 병자나 아니면 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확장이 돼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나와 섞일 수 없는 사람. 이런 구조로 갔다는 거예요. 자, 소재가 바뀌었잖아 얘들아. 바로 앞에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뒤는요,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재를 나눌 때 너무나 쉽게, 자,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바로 4번 앞에서 글을 자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너무 쉽죠? 글은 그러면 여러분 1, 2, 3번 중에 하느냐, 4, 5번 중에 하느냐 결정하시면 되는데 위에 읽지 않고도 저희는 바로 4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글이 점프했잖아요. 대명사 여러분 앞에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 읽어볼까요? 제 제시문을. The fear of pollution is not a complete fabrication of priests and princes, however.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오염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여러분 귀족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프리스트, 그렇죠? 신부들 아니면 성직자들의 그러한 조작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조작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조작. 즉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경우가 있어. 자,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건 소재가 바뀔 땐 뭔가 신호가 있어요. 시그널 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접속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글이 여러분 뭐예요? 바뀔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점프했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너희가 이거를 스킬로 점프한다는 느낌만으로 고르시게 되면 수능에서 여러분 이 문제에 맞히지 못하세요. 즉 점프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소재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너희들 속이거든요. 우리는 소재 개념으로 정확히 풀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 푸셔도 돼요. 대명사를 사용하셔도 되고. 소재 1 뭐였죠? 자, 카스트 제도와 같은 자신의 신분 특권 유지를 위해서 바로 순수와 불순수, 순수하지 못함이 사용되어졌다. 4번 뒤에는 뭐죠? 그게 아니라 사람의 본능,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여러분 뭐에 위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흑인, 백인화 차이도 나왔고 유대인 학살도 나왔고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바로 글이 바뀔 때는 반드시 글쓰기에서, 자, 일관성을 위해서 시그널 월드, 여러분 신호, 글이 바뀐다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제시문이 however가 있었네. 즉 다른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였어요. 자, 원칙에 따라서 풀고 여러분 바로 스킬을 쓰지 않고 정말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글쓰기를 이해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 글쓰기 영역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장 여러분 제대로 푸신 거예요. 자, 다음번에 문제를 또 푸실 때도 이러한 방식을 반드시 활용하셔서 문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